여러분과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고마워.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인복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 대표님 강의는 항상 이게 저희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알기 쉽게 재미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진짜 기대가 되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오신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는데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오늘은 소프트뱅크 이야기 좀 가지고 왔습니다. 소프트뱅크. 좀 뱅크가 약간 물렁한 게요. 뭐 비슷한 얘기도 될 것 같아요. 네. 하드뱅크는 아니니까. 어허. 그 소프트뱅크는 그 두 분 혹시 일본 여행 가셨을 때, 네. 갔을 때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혹은 호텔이나 공항이나 그런 데에서 네. 굉장히 작은 로봇을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하얀 색깔. 하얀 색깔 네, 로봇이고 우리랑 눈도 마주치고 약간 작죠. 네. 그게 페퍼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인데 그 로봇도 만든 게 소프트뱅크죠. 아, 진짜요? 와, 이게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뭐 야구단도 있고 엄청 유명한 그룹이고 뭐 손정희 회장의 강연 같은 것도 막 유명하긴 네. 한데 네, 단순히 그냥 금융회사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어. 금융회사가 아닌 게 네. 소프트뱅크 오해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벤처 뱅크니까 네, 네. 은행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여행을 올 때 네. 환전을 하려고 들어왔다 그래요. 아, 그래서 실제로 트위터나 그런 데 올라오게 네. 붙여놓은 거죠. 여기 은행이 아닙니다. 환전해주지 않습니다. 아. 네, 소프트를 이제 거래하는 곳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소프트뱅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잘 나가던 이 소프트뱅크가 최근의 기사들이라든지 몇 달 전 거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침묵의 봄이 왔다. 침몰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네. 손정의 제국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도대체 소프트뱅크가 어떤 회사냐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얼핏 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네. 기사를 접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접한 네. 적도 없고. 우선은 소프트뱅크 이해하시려면은 소프트뱅크를 만든 사람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손정희 회장이죠. 손정희 회장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시죠. 이름도 정이잖아요. 네. 굉장히 정의로운 일 많이 하세요. 어. 실제로 코로나 사태 있었을 때 네. 마스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슈가 됐었습니다. 제일 처음 손정희 회장이 자기가 거의 뭐 3억 장 정도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 그렇게 선언했었을 때 언론 반응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았었던 게 왜요? 우리나라였었으면 잘 나가는 기업에서 지금 마스크가 없으니까 3억 장을 내가 가지고 와서 공급하겠다. 굉장히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얘기를 하면 칭찬해줘야 되죠. 박수 받죠.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시점이 언제였었냐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소프트뱅크가 어려웠을 때 주가가 떨어질 때 나오다 보니까 마스크는 신경 쓰지 말고 사업이나 잘해라. 그게 나왔었던 거였죠. 주주들 반대가 심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주라기보다는 네. 그 언론 쪽하고요. 언론. 일반인들의 눈이 그랬었는데 이게 뒤집어졌던 거죠. 최근에 다시.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를 몇 장 준다 그랬었죠? 2장 준다 그랬잖아요, 한 가구당요. 네, 네.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그것 때문에 조롱까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아베 마스크 이래갖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병원 쪽에서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한테 먼저 달라.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다시 보게 됐구나. 우선 이 손정희 회장은 현재 나이를 보게 되면은 62살 정도 됐어요. 그 63세 정도 아직까지 좀 젊으시네요. 정정한 겁니다. 네. 제일교포 출신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가셔갖고 아버지 때부터 좀 성공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 소위 저희 빠찡고라 그러죠. 네. 그 사업으로 성공을 했어요. 슬롯머신. 네, 성공을 해서 완전히 이제 흑수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많았던 시대에서 성장을 했었던 거죠. 네, 네, 네. 근데 본인이 성공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성공할 길이 하나밖에 없다. 나는 사업가가 돼야겠다. 사업가. 사업가가 돼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네.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당시 본인이 읽었던 책을 보다가 야,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요. 일본 맥도날드 사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일본 마크도나르도. 그렇죠. 그런데 안 만나주죠. 비코마크. 안 만나주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전화부터 합니다. 전화를 해서 비서가 전화를 받잖아요. 받으면은 자기가 회장님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물어볼 게 있다. 바꿔달라. 안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고등학생이 전화를 하는 그렇죠. 16살짜리가. 누군 줄 알고. 안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했었냐면은 당신이 판단하지 말고 위에 좀 물어봐라. 근데 그 전화를 한 60번 정도 해요. 시간이 될 때마다 했던 거죠. 가진 게 없는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죠. 학생이니까. 계속 전화했던 겁니다. 근데 이 전화 요금도 비쌌어요. 장거리 요금이니까. 요즘 같을 때는 무제한 전화잖아요. 네. 그게 아니니까. 그게 어떤 일을 하느냐.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회사를 올라가서 방문해서요? 만나러 가요. 우리나라 따지자면은 시골에 있는 학생이 갑자기 서울에 올라가지고 대기업 앞에 들어가서 문 두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안 만나준단 말이죠. 그쵸. 근데 거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15분만 만나겠다.
너무 바쁘다 그러니까 그건 바쁘면은 뒤에서 쳐다만 보겠다. 그 얘기까지 하니까 그래 들어와라. 근데 그 자리가 길어져 갖고 한 20분 이상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손정 회장이 뭘 물어봤었냐면은 굉장히 어렸었을 때 앞으로 나는 글로벌 CEO가 되고 싶은데 뭘 배워야 됩니까? 한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손정희 회장이 내가 뭘 배워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해라. 앞으로는 그게 대세가 될 거다. 그게 몇 년도 정도 됐을까요? 한 그 얘기가 지금 손정 회장 아까 전에 제가 나이 얘기했었던 게 60대였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40년 전? 거의? 어. 마이크로소프트 처음 등장하고 1900 구글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80년 부근 80년 이전입니다. 이전 80년에 돌아왔기 때문에 한 70년대 그 정도가 됐을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네. 실제로 컴퓨터과에 재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생각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가난했죠. 돈도 없고 가난하고 시간도 없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뭔가 하고 싶어요. 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특허다. 특허? 답은 특허다. 특허.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상상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아이디어를 짜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가 나오는 게 하루에 5분만 시간을 정해놓고 나서, 긴 시간이 없으니까요. 5분만 딱 정해놓고 나서 그 시간 동안은 아이디어만 짜내기 시작해요. 5분 동안. 5분 동안만 아이디어를 폭발적으로 짜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발견해내느냐, 전자사전에 대해서 특허를 냅니다. 우리들은 지금 전자사전 안 쓰잖아요. 네. 이제는 뭐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니까. 네, 네. 근데 예전에 카시오, 샤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전자사전에 맞다. 들어가는 단초를 손정 회장이 만들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그 기술을 샤프에 팔죠. 아 맞다. 저 초등학교 때 이 전자사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접하고 나서 야 이거 대박이야. 이따만한 사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창업 자금은 1억엔 정도가 생겼어요. 그게 당시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요즘으로 따져도 그 정도를 대학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전자사전을 만들면서 그렇죠. 팔아서 이제 특허를 판 팔았어. 거죠. 특허를 팔아서. 네, 그래서 이제 창업 자금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해서 굉장히 머리도 좋고요. 사업 아이템도 있고 실리콘밸리에 남았어야 됐는데 네. 손정 회장이 1980년에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어. 그 이유는 어머니랑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 인터뷰에서는. 어머니가 애가 고등학생이고 대학교 들어갈 때 미국을 가니까 넌 다시 안 돌아올 거다.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다. 자, 돌아와서 계속 사업 준비를 해요. 넌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만든 회사가 소프트뱅크예요. 금융업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이미 하드웨어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손정 회장은 항상 그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가 많은 것들을 모아서 판매하거나 거래가 될 수 있게 해야겠다. 그쪽 서비스 들어갔던 거죠. 저희 어렸을 때 게임 잡지 많았었거든요. 네, 네. 언제부턴가 게임 잡지 사면은요, 게임 CD 껴줬던 시대가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모여져 있는 소프트뱅크다. 그때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만으로 성공은 거두지 못합니다. 굉장히 운명적인 두 회사를 만나게 돼요. 뭐죠? 하나가 인터넷 검색 회사예요. 구글? 구글이 아니라 그 이전에서 야후. 우리는 그렇죠, 야후죠. 야후를 만나게 돼요. 두 번째 회사가 A로 시작하는 아마존? 애플. 아마존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의 거의 뭐 라이벌로 여겨지는 회사가 있죠. 중국에? 알리바바. 그렇죠, 알리바바가 아. 있죠. 두 회사하고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돼요. 어. 우선 야후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그 컴퓨터 잡지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잡지 회사 인수하고 난 다음에 손정 회장이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앞으로 투자할 만한 회사가 어디가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핫한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기업이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조그만하다. 한번 만나보겠느냐. 그 손정 회장이 건너가가지고요. 야후의 제리 형이었었죠. 둘이 만난 겁니다. 만나서 이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피자에 콜라 먹으면서 얘기를 막 들어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 야후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투자를 결정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야후 재팬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 야후가 초대박이 나죠.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돈이 올라갔냐면요. 자, 야후에 투자했었던 금액 자체가 95년도에 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야후에 투자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적자였거든요. 네. 적자가 연매출이 100만 달러였는데 적자만 200만 달러였었어요. 단순 계산해도 저거는 사면 안 되는 회사예요. 네. 근데 항상 우리 비전 얘기를 좀 이따 할 건데 네. 손정 회장의 비전에서 저거는 돈이 된다.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일단 산 거죠. 대단한 투자다. 그리고 나서 99년에 야후의 가치가 1조 4,586억 엔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계산해서 얘기 드릴게요. 360배를 벌어요.
360배 그 투자를 몇 년 해가지고 사이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99년이에요. 1억 달러를 했는데 그렇죠. 이 100원에 정도까지 360배만 했으니까. 해도 그래서 이때 뭐라 그랬냐? 야, 이거 천재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투자의 귀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시점이 이때예요. 네. 그런데 99년이잖아요. 네. IMF IMF. 우리는 IMF지만 99년에 뭐가 터졌냐면요. 2000년 넘어가면서 Y2K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닷컴 버블 사태. 아. 닷컴 버블이 터졌어요. 네, 아주 Y2K 여러 가지가 맞물리긴 했었는데 당시 뭐 골드뱅크 때 시작해가지고 이게 아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때 투자했다가 우리나라 너무 잘 나갈 줄 알았었거든요. 그랬는데 모든 인터넷의 거품이라는 게 터져버렸던 게 그때예요. 이때 야후에 같이 소프트뱅크 투자했었던 모든 것들 같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의 자산이 99%나 감소했던 얘기예요. 99%요? 99%예요. 자산이? 근데 이 정도면은 정말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그렇죠. 올려버리게 됐던 거죠. 네. 근데 본인 자금이 아니잖아요.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어.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질 거냐. 손정희 회장이 얘기했던 게 내가 책임지겠다. 날 믿어달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2000년도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합니다. 어디다 하죠? 99년에서 2000이니까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 00년에 이제 망할 뻔했는데 네. 이 2000년 말에 어디 투자를 하냐? 2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게 205억을 투자했고요. 2014년이 돼서 이 205억이 59조가 돼요. 와, 아니, 너는 그렇게 벌어야 된다. 앞에 제가 지금 300배 정도 얘기했었잖아요. 360배. 네. 지금 이거는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3000배의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와. 10년 만에 10년 10몇 그렇죠. 년 만에. 이 기다림 끝에. 이 회사는 어디냐? 알리 그렇죠. 알리바바. 알리바바입니다. 59조요? 알리바바. 야, 이거는 뭐 야후 투자에서 성공한 거가 비교도 안 될 정도인데? 알리바바에 투자한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인 게 네. 알리바바를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그 마윈 그렇죠. 마윈 그분입니다. 제리앙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구한테. 투자하고 싶은데 똑같은 거죠. 투자하고 싶은데 괜찮은 회사 있을까? 물어보니까 내가 중국에 갔다 왔었는데 괜찮은 회사가 있더라. 근데 마윈하고 제리앙이 만났던 것도 여러 가지 전설처럼 전해지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제리앙이 얘기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하는 게 본인이 중국에 갔었을 때 가가지고 안내 가이드가 필요해서 안내 가이드를 요청했었는데 마윈을 만났다 그때. 중국어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박학다식하더라. 괜찮은 사람이었다. 만나볼래? 만난 겁니다. 만나는 자리에서 또 투자를 결정했던 게 알리바바였던 거예요. 근데 손정 회장이 뭐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하냐면은 우리 보통 이 정도 금액을 투자 결정할 때는 고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두 분께서 100만 원만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한테 100만 원 투자하신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알아봐야죠. 알아봐야 네네네. 되고 그 사람 만나고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들어봐야 네네. 되고 도대체 몇 년 만에 돈을 벌 수 있을 건지 투자금 회수가 될 건지 이걸 고민하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 안 걸리는 겁니다. 딱 PT 들으면서 거의 뭐 3, 4분 만에 오케이 투자하겠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나중에 왜 투자 결정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눈빛이 마음에 들어서 진짜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 뭔가 꿈이 있더라. 다른 사람 와가지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이걸 얘기하는데 마윈은 자기 꿈과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데 확실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알리바바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후가 뛰어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두 번의 성공을 거두면서 소프트뱅크 손정 회장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야, 이거 투자도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 다음 행보는 보다폰이라는 걸 인수를 해요. 오. 이 보다폰은- 유럽에 네, 그게 일본에 진출했었을 때. 아. 진출해서 인수해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통신 사업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흐름이 소프트뱅크는 소프트웨어로 시작했었다가 그 다음에 잡지도 좀 팔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투자를 하면서 인터넷 검색 시장까지 알게 됐죠. 전자상거래 알리바바까지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통신 쪽으로 넘어오죠. 통신은 모바일 시장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졌어요. 손정 회장이 유명한 게 원래 인생 50년 계획으로 유명해요. 제가 19살 때 50년짜리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내가 10대, 20대, 30대, 40대 뭐 하겠다. 그게 착착착착 다 현실이 됐어요. 그 대충 뭐예요 내용이? 제가 외우질 못해서 말씀드리면 50년 계획? 20대 때 내가 이름을 날리겠다. 그러니까 19살 때 했으니까. 30대 때는 1천에게 군자금을 모으겠다. 40대에 사업에 승부수를 걸겠다. 50대에는 1조 원대의 매출 회사를 만들겠다. 그리고 난 60대 은퇴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은퇴 빼고는 다 이뤘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제가 나이를 얘기했었던 이유가 62세, 63세 정도 됐는데 말했던 대로 은퇴 빼고는 다 이룬 겁니다. 그 은퇴도 그냥 하면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네. 근데 더 꿈이 있나 보다 하면서. 실제로 자기의 후계자까지 뽑아놨었어요. 아. 뽑아놔서 이제는 사업 발표를 할 때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못하겠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다. 손맛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손할 때마다 제가 200억을 했는데 그게 59조가 됐던 그 쪼는 맛을 잊지를 3,000배를 내가 했는데 그죠? 3,000배를 했는데 한 번 더 하겠다. 요건 아니고 손정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되겠죠? 얘기했었을 때
요즘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다.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싱귤러리티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해요. 특이점이 언젠간 온다. 특이점이 오는 순간에 모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네. 요즘에 싱귤러리티는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이 시점에 내가 조금 더 이 배의 키를 가지고서 계속 끌고 나가보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때문에 손정희가 남아있게 됩니다. 사실 본인이 말했던 걸 계속 지키려면 은퇴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은퇴 안 했고 굉장히 또 정정하시잖아요. 네. 손정희의 또 대머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머리론? 네, 대머리라는 게 있는데 손정희 회장님 보시면은 머리가 약간 벗겨져 계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놀리는 것처럼 볼 때마다 머리가 벗겨진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진하는 건 내 머리카락이 후퇴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딴 사람이 얘기했으면은 감동 안 받는데 손정희가 얘기하니까 아 그치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헤어나올 수 없네. 와. 자 이렇게 말빨도 좋고 사람을 볼 때 보는 것도 제대로 봤죠. 투자도 했죠. 근데 투자금이 더 많이 필요해져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은 앞으로 소프트뱅크 인공지능에 내가 기업들을 보고 있는데 될 만한 기업이 있다. 투자하면 3,000배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전 펀드를 만든 겁니다. 비전 펀드 우리가 아까 퀴즈 풀었던. 여기서의 비전은 사실 그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 맞아요. 네. 근데 누구의 비전이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정희의 비전이다. 아. 나의 비전에 투자해라. 아. 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소프트뱅크가 들어가져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보펀드라고 있습니다. 네. 돈이 많은 곳이잖아요. 거기 것도 이제 가지고 와서 1호 비전 펀드를 만들게 돼요. 1호 비전 펀드가 122조로다가 움직입니다. 정말 큰 금액이에요. 우리 돈으로요. 우리나라 네네네. 그 이 돈으로 투자했던 곳들이 88개 이상의 글로벌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택시를 탈 때 보통 택시 부를 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부르잖아요. 네. 어떤 걸로 많이 부르죠? 저 카카오 택시. 카카오로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T로 부르기도 하죠. 네. T. 네네. 여러 가지 또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외로 나갈 때 만약에 이제 미국 쪽에 여행을 간다. 그럴 때는 부르는 건 뭐, 우버를 불러요. 동남아시아로 가면은요. 툭툭. 툭툭을 부를 때 쓰는 앱이 있죠. 아, 그 들었는데 까먹었다. 랩. 랩? 그랩이라 그래요. 아 그랩. 맞아. 그랩을 부릅니다. 맞아 그랩. 맞아. 그랩을 불러요. 그리고 중국을 가게 되면은 디디 추싱이라는 걸 불러요. 이 디디 추싱의 디디가 우리 택시가 띠띠 그렇게 온다 해서 디디 추싱인데 뭐 요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더 드릴게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손정희는 뭐라고 했느냐? 우버에 투자했습니다. 우버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재작년도나 아니 3년 전에 동남아시아 여행 갔었을 때는 우버도 있고 그랩도 있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그랩만 있어요. 맞아요. 이게 사업이 개편된 거거든요. 재편돼서 뭐 그랩이 우버를 물리쳤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랩 뒤에도 손정희 회장이 있어요. 디디 추싱 뒤에도 손정희 회장이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공유 모빌리티 뒤에는 손정희 회장이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택시를 부를 때 택시가 정확하게 오는 거는 택시를 타겠다는 사람하고요. 택시 기사가 있는 거를 매칭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는 길이 정확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하고 있죠 요즘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인공지능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것들은 지속적인 빅데이터. 데이터랑 인공지능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정희의 손에서 못 벗어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또 한 가지 투자가 준피자라는 로봇이 피자를 만드는 걸 투자를 하는데 재밌는 회사가 ARM 홀딩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ARM 홀딩스. 또 혹시 들어보신?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쪽에 또 IT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면은 이게 뭐지 할 만한 회사예요. ARM? ARM 홀딩스는 어떤 회사냐면은 우리 컴퓨터에는 제일 비싼 장비 중에 하나가 칩이죠. 칩. 네.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네. CPU가 빨라져야 돼요. 그럼 스마트폰에서는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CPU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우리가 AP라고 부릅니다. 어. AP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뭔가 들어있는 칩이에요. 핵심이 되는. 애플은 A. 근데 A칩. 애플이 A칩이라는 시리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 항상 매년 A12, A13 그런 식으로 칩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썼다. 그래서 매번 얘기하는 게 야, 이걸 쓰게 되면은 배터리도 절약이 되고 이걸 쓰게 되면 게임도 더 빨리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 사진 사실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네. 왜냐면 밤에 찍을 때 별로 안 좋았었어요. 이거 저조도라 그럽니다. 어두운 데 찍으면 안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11%로 올라가면서 나이트 버전이 들어갔거든요. 딱 찍으면 잘 찍어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께서 내 스마트폰 사진을 찍으면은요, 왜 이렇게 잘 찍었지? 맞아요. 이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내가 찍는 게 아니죠. 나는 나는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고 버튼을 누르는 즉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인공지능 칩이 돌아가면서 구도도 살짝 바꿔주고 역광일 때는 빛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포토샵처럼 편집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 프로세스인데
아이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요 보통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칩을 써요. 그러니까 뭔가 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칩들을 만들 때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프라모델을 조립하더라도 네. 그냥 조립할 수 없죠. 뭘 봐야 되죠? 설명서. 설명서를 봐야 돼요. 네. 조립도를 봐야 됩니다. 그거를 만들어요. 이 ARM 홀딩스라는 곳은 이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위 아키텍처라고 하는 설계도를 생산해내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최적화시켰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써라. 그럼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같은 걸 갖고 와서 이제 애플 쪽에서는 A3 칩을 만들고 퀄컴 쪽에서는 스냅드래곤을 만들고 삼성에서는 엑시노스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로열티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본인들이 칩을 만들어도 되는데 안 만드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은 없잖아요. 모두가 다 ARM 걸 갖다가 써요. 거의.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의 95%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ARM 홀딩스의 뒤에 손정이. 소프트뱅크가 있는 거죠. 예전에 무슨 말이 나왔었냐면은 그 누구도 ARM 홀딩스를 사지 못한다. 왜냐면 연구 개발만 하는 곳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입김이 들어가잖아요. 퀄컴에서 샀다. 그러면 이제 애플 쪽은 난리가 나는 거죠. 애플에 이걸 다 다시 사갔다. 퀄컴 쪽에 난리가 날 거예요. 누구도 못 산다 했었을 때 소프트뱅크가 갑자기 우리가 살게. 우리가 사고 대신에 연구 조직 늘려주고 절대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라면 샀던 겁니다. 자, 이때 얼마에 샀냐면요. 35조 2,600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35조 원. 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시원하게 지르는 겁니다. 이때도 역시 무슨 얘기 들었었냐면은 미쳤다. 거품남이다. 거품이 껴있다. 어허. 이거 손정이 이러다가 망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손정이 이걸 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너무 싸게 잘 샀다. 진짜요? 이 얘기를 해요. 어. 왜냐면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 거는요. 들어가는 CPU 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린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넘어왔잖아요. 요즘에 사물 인터넷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은 모든 사물이 대화하는 시대가 된다 그래요. 이게 자동차에도 들어가죠. 정말 모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다. 그럼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거에 너무 어울리는 곳에 투자를 한 거죠. 자, 물론 요즘에 공격받는 것 중에는 실적 부진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크게 공격받는 내가 투자했던 곳 중에 이제 계속 신문에 나왔었던 위워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마 위워크는 또 다 들어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위워크라는 곳은 뭐 함께 일하는 곳이잖아요. 위워크니까. 네. 그래서 공유 오피스의 대명사인데 혼자 사무실을 구할 때는 사무실을 구한 방만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집기, 노트북 다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해놨다. 그냥 몸만 들어와라. 노트북만 가지고 들어오면은 커피도 공짜로 주고 심지어 맥주도 24시간 무료로 주고 모든 것들이 다 돼 있으니까 와라. 이래서 건물을 개조를 해서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놨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뱅크가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여기에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부진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는 작년에 상장을 했어야 되는데 상장이 미끄러졌습니다. 상장을 했으면 이제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으니까 수익이 됐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 사업이 잘 안 됐던 것도 있고 대표자인 애덤 뉴만 같은 경우에 도덕적 해이도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표자는 지금 내보낸 상태이고 네. 소프트뱅크에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투자한다 그랬는데 네. 위워크는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부동산 회사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 투자하는 걸까라는 얘기 나왔었을 때 소프트뱅크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는 돼요. 88개에 투자했던 곳들이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880개 이상의 회사들이 등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곳들이 어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위워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접촉하는 것도 쉽겠죠. 그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쉬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기사가 떴냐면은 엘리엇이 나왔습니다. 엘리엇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뭐였었더라? 예전에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했었던 현대차하고 관계된 기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우리 사모펀드, 헤지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공격적인 겁니다. 이 회사 주식 딱 사고 난 다음에 엄청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배당 안 했으니까 주주한테 배당을 줘라. 얘기를 하면서 배당금을 막 받고 자기한테 유일하게 하고 난 다음에 기업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리고 떠나버리는 보통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제일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악독하진 않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하나인데 엘리엇이 현대차에서 손을 뗐거든요. 네. 현대차에서 손을 떼면서 올해 초에 어디에 투자를 했냐?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기업 사냥꾼이 소프트뱅크를 건드렸어요. 이거 위험하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반대로 엘리엇이 뭐라고 주장했었냐면 우선 3% 지분 3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를 매각한 것도 꽤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전체 지분 가치가 2,100억 달러다. 그러니까 249조다. 소프트뱅크가요. 소프트뱅크의 가치가 이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 제시할게요. 전체 지분 가치가 2,100억 달러고 249조다. 이거는 소프트뱅크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회사들. 그러니까 알리바바도 있고 ARM 홀딩스도 있으니까 이걸 다 팔았었을 때 다 더하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곳이 소프트뱅크다. 네. 그런데 현재 주식시장이 올라온 걸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890억 달러에 불과하다. 2,100억 달러인데 890억 달러예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면 61%밖에 안 된다. 네. 싸다. 소프트뱅크는 지금 들어가도 이건 분명히 저렴한 거다. 라고 해서 투자를 결정했던 겁니다. 지금도 소프트뱅크 주가가 낮거든요. 더 나아졌죠, 조금씩. 그래서 여기서 투자를 결정하면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200%, 300%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서 지금 기대를 하면서 들어가게 됐었던 겁니다. 엘리엇이. 그렇죠. 그래서 엘리엇 투자를 본 사람들이 그럼 이건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역으로. 역으로 네, 나왔습니다. 네, 투자했었던 것도 비전 펀드의 투자도 공격을 좀 많이 받아요. 실제 손실이 나긴 났어요. 손실이 나긴 났는데 그동안에 누적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한 45% 정도?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12% 정도. 상장사 투자했었을 때 수익이 45%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요즘에는 그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슈가 있으면서 공유하지 않잖아요. 자동차를 타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출렁이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극복하고 났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손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예전부터 뭔가를 좀 돌파했었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투자하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되는 게 미국 스프린트하고요. T-모바일이 합병 승인이 났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LG U+랑 KT가 합병하게 되는 걸 승인을 해준 거예요. 여기 스프린트를 갖고 있는 거 그리고 T-모바일 이 두 개 중에 스프린트가 소프트뱅크 겁니다. 그런데 이걸 흡수합병했기 때문에 그럼 또 자금이 생기게 된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여력이 남아 있다. 이제 그걸 증명이라고 하듯이 가장 최근에 투자까지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디디추싱이 중국에서는 공유 자전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유 자전거 유명하잖아요. 네. 중국은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내 자전거가 아닌 거죠. QR 코드 찍고 타고.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모바이크하고 어떤 게 있었는데 그쪽은 조금 안 좋아졌고요. 근데 이제 그 회사 중에 하나에 지금 투자를 했어요. 이건 분명히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제 일본 얘기로 좀 마무리 질 텐데 일본이니까요. 네. 가장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는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일본에 넘어가서는 두 글자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라인. 라인을 만들었죠. 일본에서는 다 라인 쓰잖아요. 메신저 맞아요. 같은 걸 쓸 때. 네. 라인하고 소프트뱅크인 야후 재팬이 합병을 하죠. 이게 정말 빅 뉴스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거대한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진짜. 라인이 갖고 있는 건 메신저. 그리고 소프트뱅크 이제 야후로 봐야겠죠. 야후 재팬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야후 코리아는 없지만 네. 야후 재팬이 갖고 있는 건 검색. 그럼 검색하고요 메신저가 두 개가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공룡이 탄생하게 되는 거기 다음 때문에 카카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좀 주목하면서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쿠팡은요? 소프트뱅크 쿠팡 투자했잖아요. 네. 매년 뭐 1조씩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얘기 드리면 2015년도에 1조를 투자했고 2018년도에 2조를 투자를 했어요. 한 3조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근데 쿠팡은 해마다 저 회사 망할 거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안 망했죠. 안 망하고 오히려 성공하고 있죠. 그 돈으로 계속해서 물류를 장악하는 데 지금 힘을 썼거든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쿠팡의 지금과 같은 매출구도 영업이익도 개선이 됐으니까 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아시아의 아마존이 될 수 있다. 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소프트뱅크 이슈를요. 그냥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소프트뱅크가 어떤 곳인지 손정이가 어떤 투자를 했었길래 사람들이 소프트뱅크의 손정이를 믿고서 계속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그 관점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뱅크 그룹 가시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미래는 도전하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도전하는 자한테만 열리니까 준비가 되어져 있다. 같이 함께 가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그 역사를 들어봤는데 네. 최근에 선택까지도. 그러니까 좀 되게 존경스럽고 맞아요. 아직도 현역이라는 사실은 좀 놀랍기까지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 속에서 뭐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그 수천 수만 명의 직원들과 함께 맞습니다. 그 리더십까지 존경하게 되네요, 진짜. 와, 어떻게 하면 입사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네. 아니면은 네. 그 이제 뭐 모의 주식이나 이런 거 아니면 네네. 뭐 이제 사실 잘 모르겠네. 이제 어떻게 엄두도 안 나는. 소프트뱅크도 소프트뱅크 벤처스라 그래서 네.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또 연결이 되는 고리들도 참 많이 있죠. 진짜 그 손정희 회장이 그 일본 맥도날드 회장 찾아갔었을 때처럼 네네. 저도 딱 10분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냥 그 10분 안에 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만남을 한번 꿈꿔보게 되네요. 저도. 네. 가능할까?
근데 이미 소프트뱅크 손정 회장이 조언을 했었죠. 본인이 받았던 컴퓨터라는 조언처럼 네. 한국에 작년에 와가지고 청와대에서 외쳤던 게 AI를 3번 외쳤거든요. AI. AI를 얘기했었어요. 앞으로는 무조건 AI다. 아침에도 생각하고 점심때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해라. AI가 답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답은 들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걸 접목시킬 것이냐, 어떤 공부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숙제로 좀 남은 거겠죠. 그렇네요. 손정희 회장이 앞으로 이어지는 뭐 강연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오늘 느끼게 됐습니다. 네. 손정희 회장 만나러 가자. 네, 한번 만나고 싶어요. 진짜 우리 찾아가자 그냥. 전화 한 60번 할게요. 라인. 우리 한국에서 우리 좀 그래도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 맞습니다. 거리 공탄. 뭔가 창피하지만 우리가 뭔가 창피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손정희 회장처럼 살아가는 것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기들도 오늘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의미 있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즐겁고 의미 있는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두기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하세요.